논팽! 안녕하세요 여러분, 논팽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제가 영상 한 주 건너뛰었었죠. 왜 건너뛰었었냐면 우리 자군 선생이 비보가 있습니다. 우리 자군 선생님이 지난주 촬영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목요일인가 막 그쯤에 사고가 났어요. 앞서서 방금 앞에 나왔던 영상이 실제로 우리 자군 선생님 사고 났던 영상이고, 우리 자군 선생님 그래서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사고가 좀 생각보다 크게 났기 때문에 입원을 했고, 지금 뭐 차 수리비가 뭐 1,000만 원이 넘는 견적이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이 닫혀있는 상황이라 지난주 한 주 영상 쉬었고, 이번 주에는 그래서 이번 주 아직 자군 선생님 아직도 퇴원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자군 선생님 실제 사고 났던 상황 가지고 그 이후의 후속 조치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논팽! 사고가 이제 자군 선생님 차가 그래서 사고가 크게 났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밑에 견적서 보이겠지만 비용이 꽤 많이 나왔고, 견적서를 보고 읽는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사고가 났을 때 이 정도 큰 사고가 나면 차를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수리를 하게 되면 이제 분손이라고 해요. 수리를 하지 않고 폐차를 시킬 수 있어요. 전손. 자, 그럼 분손부터 한번 볼게요. 분손. 명확합니다. 분손은 차량 수리를 해주겠다예요. 차량을 수리해준다.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차 차량가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수리비가 300만 원이 나와요. 300만 원어치 수리해줄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분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수리 비용이 1,500만 원이 나와버려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분손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가액이 1,000만 원인데 수리비가 1,500이야. 이러면 보험사에서는 1,000만 원만 주고 끝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500만 원씩 주고 수리를 시킬 이유가 없어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수리비가 1,200만 원이 나왔다. 이거는 보험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 기준이 뭐냐고요? 평가받는 가액의 120%까지는 비용 지급을 해요. 손보사에서 실제로.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전손. 전손은 전부손해예요. 전부손해. 전부손해의 줄임말입니다. 전손이. 아까 얘기했듯이 가액이 1,000만 원인데 수리비가 800이 나왔어요. 보험사에서는 800만 원치 수리해 주려고 해요. 수리비. 근데 내가 차주야. 자군 선생이 나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큰 사고 난 차 못하겠다. 나 이거 저거 해달라. 전손 처리해달라. 이거는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80% 수리 비용의 80% 정도면 전손을 해주기도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잔존물 대위라는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1,000만 원을 지급을 해요. 전손 처리를 시켜요. 그러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800 줘야 될 걸 1,000만 원을 준 거니까 200을 더 준 거잖아. 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보상을 해오면, 전손 처리를 하면 잔존물 대위라는 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 폐차된 차량 있죠. 이게 보험사 소유로 넘어갑니다. 이걸 잔존물 대위라고 해요.
보상하고 남은 거를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취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잔존물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폐차 차량을 매각을 해요. 거기서 이 한 나머지 200만 원 정도를 퉁치는 거예요, 얘네가. 그렇기 때문에 한 80% 정도 되면은 보통 전손 처리를 해주기도 해요. 그렇다면 1000만 원짜리 차량을 전손 처리를 하려고 봤더니 보험사에서 얼마를 주겠다 그래요? 700만 원 준다 그래. 열받죠? 왜? 자차랑 다르게 대물보험 같은 경우는 평가되어 있는 금액이 없어요. 평가된 금액으로 잡지가 않고, 이제 자차는 우리가 왜 자차는 차량 가액을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설정하잖아요. 거기 보면 여기에 이제 처음에 가입할 때 1050만 원으로 가입했다고 칩시다. 2050만 원이라는 가액으로 처음에 자차 가입을 했기 때문에 자차 보험은 기평가 보험이라고 해요. 처음에 평가를 마친 보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대로 줍니다. 차량의 시세, 그때 현재 시세대로. 그런데 많은 분들 겪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진짜 제일 낮은 시세로 줘요.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정도의 금액을 줄 때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피해자가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면 좋겠지만, 내가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 굳이? 피해인데? 저라면 이렇게 합니다. 보험사에 전화를 해요. 그래서 서울시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상팀에 중고차 시세평가 제대로 의뢰해서 받아다가 그 금액대로 보상을 해달라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이쪽에다가 시세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세 의뢰 확인서를 받아요. 시세 확인서를 받아서 그 금액으로 주는데, 처음에 보험사에서 제시했던 금액보다는 보통 더 나와요. 왜냐? 처음에 너무 후려쳤을 시세를 얘기를 했을 거니까. 차량 수리 비용을 전손으로 하든 오픈손으로 하든 간에 지급하는 거를 우리가 직접 손해라 그래요. 직접 손해 비용이라고 하고, 간접 손해 비용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인에서는 휴업 손해라든지. 근데 대인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대물에 대한 간접 손해를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교통비, 전손 처리하게 되면 취등록세가 있을 거예요. 크게 보면 교통비용은 취등록세 먼저 설명합시다. 전손 때 취등록세 7% 나오죠. 개인은. 네, 7% 나옵니다. 이거는 중고차 과세 표준액 기준으로 나와요. 보험사에서. 과표가 몇 프로가 잡히는지 이런 거는 그 포털 사이트에 과세 표준액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몇 년 7년 된 차량, 출고된 지 7년 된 차량은 0.341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처음에 1억 주고 차를 샀으면 3,400만 원밖에 안 나와 있다. 과세 표준액 3,410만 원에
중고차 과세 표준액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지금 전손을 하면 이 1억 주고 샀던 차량을 7년 후인 지금 전손을 시키면 3,410만원 곱하기 0.07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의 취등록세를 준다. 뭐 한 200, 한 3, 40만원 나오겠네요. 이런 의미예요. 취등록세는. 그렇다면 이번에는 교통비 항목을 좀 볼게요. 교통비는 렌트 비용 그리고 진짜 택시 비용 등등으로 나오는 교통 비용이 있어요. 자, 렌트비는 요즘 바뀌었어요. 아시죠? 2000cc면 2000cc 국산차 비용이 나옵니다. 하루 렌트 비용이. 근데 이거 확인하신다고 우리가 뭐 대기업 렌터카들 S사, K사 이런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하루 렌트비 얼마 나오는지 조회하시면 다 안 돼요. 거기는 개인이 빌릴 때는 할인이 막 적용이 돼 있는 금액으로 나오는 거고 보험사 사고 대차 비용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6, 17만원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2.0 기준에. 교통비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차를 실제로 국산차 기준에 예를 들어서 16만원, 17만원이다. 16만원, 17만원도 빌릴 수 있는 차량으로 대차를 해주지만 이건 실제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어떤 거에 요거에 30%의 금액으로 지급을 해요. 자, 그럼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퀘스천 1. 보험사에서 차량 가액을 1000만원짜리 차인데 시세 의뢰를 서울시 매매대여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에 의뢰를 했을 때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를 막 진짜 살려면 한 1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900만원밖에 안 잡아준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1000만원으로 실제 내가 이런 데에서 살 때 이 1000만원 안에는 딜러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상품화 비용, 딜러들의 상품화 비용이라든지 마진 이런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실제 금액은 한 요 정도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차이라고 하면 수긍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다. 단 여기서 한 700 준다. 시세를 의뢰를 했을 때도 700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럴 때는요, 자차보험 증권을 펴보세요. 그 증권의 가액을 일단 봅니다. 거기서 한 900만원 찍혀있다. 먼저 자차 처리하세요. 이렇게 자차 처리를 900만원을 받고 기평가보험이니까 이건 9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저쪽 보험사가 구상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안 주는 경우에 소송도 하겠죠. 자, 두 번째 질문이죠. 그러면 간접 손해비는 얼마나 지급이 되나요? 이거 클리어하게 정해져 있어요. 보험사에서는요, 분손인 경우, 즉 수리를 하게 되면 30일까지 지급을 해줍니다. 교통비든 렌트비용이든, 그러니까 교통비용으로 주든 렌트카를 내주든 렌트카 비용의 30%를 교통비로 현금 지급하든 분손인 경우, 즉 수리한 경우에는 30일까지 지급을 해줘요. 전손인 경우에는요 10일이에요. 그냥 10일 딱 주고 끝내요. 나는 근데 솔직히 이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도 웃긴 게, 전손은 그러면 새 차 사고 할 때까지 10일 안에 다 끝내. 10일 안에 새 차 사. 이런 의미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전 솔직하게. 분손 때 30일 준다?
진짜 수입차들 근데 부품 없으면 어떡해. 진짜 30일 넘으면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송해서 민사소송 넣고 해서 받아내시거나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거 나중에 뭐 소송 판례들이 있으면 한번 좀 소개를 할게요.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거겠죠. 악용하는 사례들 때문에 이렇게 좀 정해놨을 수도 있는데, 모럴 해저드라고 하죠. 뭐 보험 이런 비용들을 좀 악용하는 사례들. 예를 들면 뭐 에쿠스 구형 정말 뭐 97년식 에쿠스인데 대물로 수리가 들어갔어. 근데 넣어놓고 이런 규정이 없으면 차를 막 2달, 3달 동안 안 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통상 수리기간이라는 거를 적용을 합니다. 보험사에서. 뭐 범퍼 교환할 때는 뭐 하루, 뭐 펜다 교환할 때는 뭐 3일 뭐 이런 식으로 통상 수리기간이라는 걸 좀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험 여러분 악용하실 생각 하지 마세요. 뭐 보험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조금 무겁게 다루긴 할 건데, 어쨌든 이렇게 30일, 10일 이렇게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